어떠한 무기라도 가격은 절대 빠질 수 없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비슷한 가격이라면 더 좋은 무기를 사는 건 당연한 것이며 아무리 비싸더라도 월등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면 비싼 값을 지불하더라도 구입하려고 하는 나라 역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가치가 새롭게 재평가되고 있는 무기가 있는데요. 어떤 무기이고 어떠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무기의 정체는 바로 제블린입니다. 제블린은 최저의 가성비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무기 중에 단연 최고 등급으로 자리 잡고 있는 무기입니다. 단 한 발의 발사로 탱크를 파괴하여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경계하기도 하고 조심하기도 하는 무기가 바로 이 제블린이죠. 정식 명칭은 FGM-148 통칭 제블린으로서 미군의 3세대 적외선 유도 방식 대전차 미사일이며 미국의 레이시온사와 로키드 마틴사가 공동 생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름인 제블린은 투창을 의미하며 주로 영미권 국가들에게 병기의 이름으로 애용되기도 하는데요. 신형 기준으로 최대 700에서 750mm 두께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히트 폭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전차도 막기 힘든 공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강력하고 확실한 대전차 화력을 갖추고 있으며 긴 사정거리와 자율추적 장치 등 성능 면에서는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 역시 존재하는데요. 적은 생산량과 상당히 비싼 가격이 그 이유입니다. 미사일 한 개당 약 2억 원에 가까운 엄청나게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값이 싼 판처파우스트나 RPG 같은 일반적인 대전차 병기처럼 막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대당 몇십억에서 몇백억을 넘는 전차를 한 번에 무력화시킨다는 것을 감안하면 압도적인 가성비를 자랑하는 무기임에는 분명한데요. 한국 역시도 제블린과 비슷한 무기가 있는데 해당 무기의 이름은 현궁입니다. 현궁은 LIG-X1에서 제작한 무기로서 미국의 제블린과 비교했을 때 장점이 상당히 많은 무기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현궁의 미사일 가격은 1억 원이 조금 넘는데요. 제블린의 한 발당 2억 원이라는 큰 액수에 비해서 무려 절반밖에 안 되는 가격이죠. 또한 제블린에 비해서 가벼운 것 역시 큰 장점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보병이 사용하는 무기인 만큼 무기의 무게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며 22kg의 제블린보다 반 정도의 무게인 13kg입니다. 이렇듯 한국의 현궁은 미국의 제블린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나 무게, 유틸성에서 월등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능 덕분에 우크라이나 역시도 얼마 전 한국에게 현궁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 역시도 현궁은 LIG-X1에서 양산 중이었는데요. 현재 대표적인 전차 요격 무기인 제블린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난 것은 물론이며 관통 능력과 유효 사거리 역시 앞선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오랜 전투로 인해 대전차 미사일을 빠르게 소진한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현궁을 탐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궁은 발사 후 망각형 자율유도 방식 및 상부 정면 공격 유도기법 적용과 가시화 열 영상 일체 열상 장비, 측방 노즐형 추진부, 이중성형 작약 탄두 탑재 등을 통해 사수의 생존성 보장 및 명중률 향상, 전차 취약부 공격, 주야전 전투 능력 향상, 실내 발사, 반응 장갑 제거 및 관통력을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대전차 유도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전 반응 시간 단축을 위해 소형 전술 차량에 거치 운용하며 전술적 환경에 따라 분리해 개인 휴대 운용이 가능하며 주요 핵심 구성품의 국산화를 통해 수입 대체 효과는 물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것으로 보이는 무기 중 하나이죠. 사실 우크라이나는 현궁 이외에 한 가지의 무기를 더 요청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바로 신궁이라는 무기입니다. 신궁은 전차를 무력화시키는 현궁과는 다르게 대공 미사일로서 헬기를 격추시키기 위한 무기입니다. 2인 1조로 운용되며 무게가 15kg에 불과하기 때문에 휴대하기가 무척 편리하며 최대 사정거리는 7km 정도입니다. 원래는 저고도로 침투하는 북한군의 AN2 헬기를 격추시키기 위해 개발되어 헬기 킬러라고도 불린 무기인데요. 신궁도 현궁처럼 발사 후 망각이 가능하며 특히 신궁은 발사 직후 항공기의 엔진에서 나오는 열을 추적하는 적외선 호밍 유도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특별한 조준이 필요 없이 바로 명중할 수 있는 첨단 무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열 추적 조준 기술을 방해하는 장치인 플레어 같은 기만 장비와 엔진에서 나오는 열의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 있는 기능 역시 갖추고 있어서 거의 100%에 가까운 명중률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군은 생각보다 더 강력한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무기와 기술 능력으로 인해서 군사강대국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얼마 전 해외의 한 커뮤니티에서 한국 방산업체가 신입 직원들에게 현궁에 대한 조작법을 체험하게 한 영상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해당 영상을 본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삼각대에 부착되어 있나요? 비용 때문에 제블린보다 더 나은 건가요?
아니면 옛 제블린과 동등하거나 비싼가요? 훈련 보조 기구라서 삼각대 위에 있어요. 한국군은 훈련회에는 삼각대를 사용하지 않는데 기본 구성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럼 현궁이 더 싼 가격에 제블린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현궁은 제블린보다 그렇게 단가가 높지 않다고 합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관통 시뮬레이션에서 반 정도는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다른 요인들에 따라서 매우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각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포탑의 앞쪽을 제외하고 방어력이 900mm인 탱크가 아예 없기 때문이죠. 각종 장갑의 방어력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진화하는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죠. 에이브람스와 레오2는 모두 1500마력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평생 동안 2000마력이나 3000마력의 전차를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전기모터 전차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크기와 무게뿐 아니라 고온의 사막에서 적절하게 냉각하고 100마일 이상 이동하기에 충분한 배터리를 소유해야 한다는 숙제는 있죠. 현재의 기술로는 대형 배터리는 많이 위험해요. T-60 탄약을 포탑에 적재하는데 그걸 맞으면 승무원들은 자신이 어떻게 된지도 모를 겁니다. 나는 기술의 큰 발전 사항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무언가가 이를 해결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마치 돌을 던지면서 전쟁하던 때와 마찬가지죠. 각도가 낮다는 것은 발사체가 더 많은 장갑을 관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수직 타격은 최소한의 장갑을 관통해야 됩니다. 발사 대기 시간이 없어서 모든 것이 더 우수해 보입니다. 현궁은 창살과 같은 파편화 폭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가벼운 장갑과 보병 표적에 대항하기 훨씬 좋은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훈련용으로만 사용하거나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 같은데? 물론 저건 삼각대 없이 사용 가능한 것 같지만 5분 이상 대기할 경우는 삼각대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사진의 장면을 볼 때는 차량에 장착된 것이 훨씬 일반적인 사용법으로 보여요. 물론 위의 발사 영상에서는 삼각대를 사용하지만 말이죠. 해당 영상에서 현궁을 사용하는 사람은 예멘 국가 군대와 함께하는 사우디 군인입니다. 현궁은 실전에 많이 사용되었고 그 자체가 치명적인 무기임을 이미 증명했죠. 스티로폼 소재에 대한 사용 목적을 아시는 분 계실까요? 그건 무게를 줄이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단열재 적인 목적일까요? 미사일과 광학은 매우 민감한 장비인데 스티로폼은 부주의한 사용이나 사소한 사고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본체를 보호하려는 용도인 것 같아요. 문자 그대로 튼튼한 스티로폼 같은 소재인 것 같아요. 그건 가볍고 충격으로부터 군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저는 스티로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한 새로운 소재가 틀림없어요. 정말 멋져요. 현궁을 드론 기술처럼 업그레이드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50m나 몇 킬로가 아니라 수천 캠 떨어진 곳에서도 사격이 가능해질 겁니다. 정말 좋아 보이잖아. 저런 건 어디서 살 수 있는 거지? 그곳은 바로 코리아입니다. 북쪽이야 남쪽이야? 방향 감각이 내가 좀 좋지 않아서 최고의 한국으로 찾아가서 입대하면 됩니다. 한국은 시민권자일 경우 의무복무입니다. 그리고 그건 남쪽에 해당되죠. 한국 남자들에게 드론을 조종할 때 마우스와 키보드를 준다면 잘 사용할 수 있겠지? 저 작고 귀여운 굴렁쇠 같은 것들을 가지고 전투에 나선다고? 요즘 보병은 많이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이 대보병용 무기들을 소지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정찰병, 정비병 등등 밖으로 노출된 사람들은 무력화하기 쉽기 때문에 쓸모가 없고 장갑차에 의지하는 것은 전차보다 더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공격작전을 수행하는 모든 지상군은 구식이며 공세전쟁 역시 구식이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방어적으로 싸우는 것뿐이죠. 결국 지상군은 쓸모가 없습니다. 전쟁은 구식입니다. 지금 싸우는 것은 너무 위험해요.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